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배운 거 다음 이어서 오늘은 제어문과 관련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조건문, 반복문, 그다음에 처리 제어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조건문과 반복문의 그런 종류에는 뭐 if문, 그다음에 if else, 그다음에 복합 if else, 중차 if문, 스위치 케이스 이런 구문들이 있고, 반복문에는 for, while, do while 이런 구문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조건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건 속에서 어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느냐, 충족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걸 말하고요. 반복문은 어떤 특정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만족시킬 때까지 반복 실행에 이제 도와주는 그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if 구문부터 볼게요. 조건식이 참이면 나오는 문장을 실행하고 거짓이 실행하지 않는다. 자, 작성 사용 방법은 if 조건식 괄호 열고 실행문 그다음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순서대로 표현하면은 조건식을 먼저 쓰고 여기서 참 거짓을 판별한 다음에 참이면 실행, 거짓이면은 out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실행문이 두 문장 이상인 경우 반드시 블록으로 묶어줘야 한다. 자, 그래서 성적을 입력하시오 라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oid main, 자, num이라는 거를 이제 인티저로 선언을 했고, 자, printf 성적을 입력하시오 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scanf는 이제 입력값을 입력받아서 이 num이라는 값을 입력받는 정수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num이 70보다 이상인지를 물었고, 넘으면 합격입니다를 이제 산출해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70이 넘으면 합격입니다라는 걸 띄워주고, 70이 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아웃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70 이상의 성적 입력한 경우 합격입니다 나오고, 입력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if 구문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if else 구문은 이제 어떤 특정 문제를 수행할 것인지만 결정하는데, 이제 선택적으로 참 또는 거짓을 구분하는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밑에 예를 볼게요. 작성 방법은 이제 조건식 먼저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문, 이걸 충족하면 이걸 실행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볼게요. 자, 조건식이 참이냐 그러면 실행은 1로 가고요. 거짓이면은 1로 가는 거죠. 결국 나오는 건 똑같은데 여길 가냐 여길 가냐의 차이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예시를 볼게요. 아까 똑같이 성적을 입력하시오. 그래서 성적을 받아 70보다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하고 끝났는데, 이번에 else를 넣어서 불합격입니다까지 띄워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아웃이 되죠. 자, 이런 경우는 70 이상 성적 입력했을 때는 합격입니다 라는 거를 출력값으로 보여주고, 70 미만인 경우 불합격입니다를 출력값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 if 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중 if는 이제 두 개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 참 또는 거짓을 구분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기본 구문을 먼저 볼게요. 자, 조건식 1을 써고 실행문을 합니다. 자, if 이거면 이거를 실행해라.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죠. else if 이게 아니면 1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도 아니면 실행문 A로 하고 마칩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조건식 A 1로 봤을 때 이게 참이면 실행문 1로 나와서 아웃, 거짓이면 1로 갑니다. 조건식 2의 경우 참이면 이렇게 나오고요, 거짓이면 이렇게 나와서 끝납니다. 자, 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단 내용 볼게요. 자, core, math, English 아마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받아서 float average 평균값을 낼 건가 봐요. 자, 국어 성적을 입력하세요. 먼저 이거는 입력을 받는 값이고, 자, 그래서 average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자, 뒤에 보면은 자, if average가 90 이상이면은 A입니다를 출력하는 거고요. if else average가 80 이상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가 90, 자, 여기가 80. 자, 그러면은 방금 봤던 90 이상이라는 여기 이 A라는 구간은 여기가 A라는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average 80 이상, 80 이상인데 90 이상은 아니에요. 또 그럼 이 구간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if average 70 이상, 70 이상이라 소리는 요게 예를 들어 70이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이 바로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if average
60 이상 그러면 여기서 60까지 되고 여기 구간이 D가 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올 때는 else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if, else if, else if, else if, 마지막에 else. 그 다음에 나머지의 경우는 전부 다, 이 경우는 그냥 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if, 중첩 if다. 중첩 if라는 건 if가 여러 개 중첩돼서 사용하는 건데, if문은 참일 때 조건식 두 개로 분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 봅시다. 자, 이 경우는 첫 번째 조건식이 1이 거짓이면은 바로 이제 실행문 A를 실행하지만 가장 가깝게 있는 if와 else가 서로 쌍을 이루어 블록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인 경우 조건식 2로 가서 참인 경우 1을 실행하라 하고 거짓인 경우 A를 실행합니다. 자, 보시죠. 조건문 2, 실행문 1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래요. 그럼 else로 가겠죠? 그 다음에 실행문 A를 하고 이것에서 처음에 안 들어간 경우는 else로 나와서 실행문 A로 빠져나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볼게요. 자, math, English를 이제 인티저로 선을 했고, 자, math와 English 점수를 이제 입력을 각각 받았어요. 자, if math가 60점 이상인지, 자, 그러면은 내가 몇 점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먼저 수학 점수가 일단 수학 점수가 60점이 이상이 되어야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 영어가 60점 이상이냐? 자, 그러면 수학과 영어가 두 개 다 점수가 이렇게 있다고 썼을 때, 자, 60이라는 점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수학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수학이 여기 있어야 되고 영어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합격입니다. 자, 근데 반대 아닌 경우는 불합격이다. 불합격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이 if랑 연결을 해서 수학은 여기 있지만 영어는 여기 있는 경우 불합격. 그죠? 자, 그 다음에 else의 경우는 만약에 수학부터 90을 못 넘었다. 그러면 영어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이 수학이 여기 있으면 바로 불합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85를 넣었을 때는 영어도 60이 넘는지 보고 합격이라 주고, 수학 60 넘으니까 일단 오케이, 영어 60 안 되니까 불합격, 수학부터 60이 안 되니까 바로 불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구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if와 else 이렇게 두 구문이 중첩으로 나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문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이 경우는 이제 케이스별로 나누는 거죠. 이제 스위치라는 거는 어떤 수식을 먼저 여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쭉쭉쭉 간다. 필요한 케이스가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입력했는데, 자, 케이스 1이 참이면 바로 문장 1로 가서 out, 여기서 나올 때는 break라는 거를 써줍니다. 다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1이 만약 거짓이면 1로 와서 참이면 1로 나오고요. 케이스 2가 거짓이어서 케이스 3으로 나오면 1로 나오고요. 마지막에 모두 다 거짓일 경우 디폴트로 된 값으로 설정한 문장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밑에 예시를 볼게요. 자,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받으래요. 자, 플러트 에버리지 평균 값을 낼 거예요. 자,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 입력 받아서 이제 에버리지를 냈어요. 자, 그랬을 때 스위치 에버리지 평균 나누기 10점을 한 값이, 자, 10이다 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100점을 말하는 거겠죠. 자, 9다 라는 거는 90점을 말하는 걸 거고요. 8이다가 80점을 말하는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똑같이, 자, 여기가 뭐 90이라고 하고, 여기가 80이라고 하고, 여기가 70이라고 했을 때, 자, 평균 점수가 만약에 만약에 9 이상이다 라는 거는 90점 이상이다라는 거죠. 여기 경우에 해당하니까 여기 경우 A, 그 다음에 8 이상이다, 8이다 라고 했다는 여기 경우에 해당하니까 이게 B, 케이스가 7이다 그럼 여기가 C, 여기가 D,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마지막에 디폴트 값, 에버리지 평균 값 F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밑에 예시를 다시 볼게요. 자, 성적 입력받아서 평균 점수가 81.7이다, 61.7이다의 경우 각각을 보면은, 자, 이렇게 90, 80, 70 이렇게 했을 때, 81.7이면은 80.7을 나누기 10한 값, 그럼 8이 나겠죠. 8. 이 몫이 8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이니까 B를 산출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스위치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위치 에버리지 10을 나눈 것에 인티저 값을 하면 수식분이 정수여야 하기 때문에 형 변환 연산을 이용해 실수로 넣는 결과값이 정수로 변환하여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복문 설명 이어서 할게요. 자, 반복문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우리가 구분하는데, 자, for 구문과 뒤에 보면은 while이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먼저 for 구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니까 먼저 볼게요. for 구문은 먼저 초기식 쓰고 조건식 쓰고 증감식을 쓴 다음에 이게 참일 경우 요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실행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특징 꼭 잘 보세요. for 구문의 사용 방법. 두 개 이상이면 중괄호를 묶어줘야 되고요. 증감식에서 플러스 감소 연산자 사용 가능하고요. 문자 변수 중에서 for 구문 작성할 수 있고 콤마 연산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잘했어요, 참 이렇게 3번 입력하게 되지만 이게 지금 좀 번거롭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인티저 i라는 값을 이제 정수현 변수로 선언을 하고 i는 0부터 초기값, 그 다음에 이제 i가 5보다 작다, 그리고 i를 하나씩 증가시켜라 이렇게 됐죠. 자, for 구문을 작성할 때 하나 팁을 드리면은 여기 문자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숫자 카운트를 해주세요. 숫자 횟수라고 하면 되나? 횟수? 자, 횟수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다시 그 다음에 횟수, 그 다음에 뭐 결과값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i가 0이다 뭐 차례대로 해보죠. i가 0일 때 자, 참 잘했어 입력하래요. 그럼 여기다 참 잘했어요 뒷부분 다 안 쓸게요. 자, 1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를 i가 0일 때를 먼저 넣고 하나를 증가시켜요. 그러면 i를 0 넣는 순간 그 다음 게 바로 1이 됩니다. i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1일 때 다시 i가 1이냐 했는데 5보다 작죠? 그럼 다시 이제 이 안에 구문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참 잘했어요. 두 번. 자, 그리고 나서 실행함과 동시에 바로 i가 2가 됩니다. 하나 증가시키려 했으니까. 언제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자, 그러면 i가 2일 때도 마찬가지로 5보다 작죠? 그럼 그대로 실행합니다. 참 잘했어요. 이렇게 3번. 쭉쭉쭉 가면은 i가 5가 되기 전, 즉 4가 될 때까지 참 잘했어요. 총 하나, 둘, 셋, 넷, 5번을 실행하게 되는 결과를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for 구문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작성함에 따라서 쉽게 우리는 구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for 구문 처리 과정이 변수값과 반복 횟수,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결과값까지 이렇게 옆에 써가지고 어떤 게 산출되는지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은 방식입니다. 현재 나오는 그 방식들은 다중 for 구문을 봅시다. for 구문 안에 다른 for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or 초기식, 그 다음에 조건식, 증가식,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초기식, 조건식, 증가식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요, 약간 병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와 j라는 두 가지 변수를 지금 들고 왔네요. 그래서 첫 기 값이 i가 2다. 자, i가 i랑 뭐 j랑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i 값이 현재 2래요. 근데 i가 이제 2인 상태에서 3보다 작냐 해서 작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i를 하나 증가시키래요. 그러면 i가 3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프린트 단 땡땡 콤마 i 이렇게 하고 다시 소금 다시 들어왔네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아직 i가 2인 상태에서 현재 3으로 i는 바뀌었지만 아직 2인 상태에서 j 값을 1부터 9까지 여기서 지금 내부에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총 9까지 2와 9가지 경우의 수가 얽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형태를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2단, 이렇게 3단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i가 2일 때 j가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고 다시 i가 3일 때 다시 이렇게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while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식을 평가하여 참일 동안은 문장을 루프 내 반복 실행, 거짓이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while 조건식 쓰고 조건식 참일 경우 실행해라, 거짓이면 out 이런 식으로 뭐 비슷하죠? 네. 자, 그래서 자, 먼저 인티저 i를 1로 선언을 했고요. while i가 0이
0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별을 하라고 하네요. 프린트 0 또는 1을 입력하시오 해놓고 스캔F를 받아서 이제 만약 0인지 1인지에 따라 이 실행값이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0 또는 1을 입력하시오 1 입력하시오 0 뭐 이게 지금 이 조건식에 따라서 이게 지금 실행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짓는다 이런 결과값을 말하는 거고, i가 0과 같지 않음을 뜻하며 변수 i 값을 1로 초기화했기에 while문의 실행문은 실행되고 0을 입력하면 while문은 종료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row와 call이라는 이제 우리가 변수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게 초기 값을 0으로 해준 거고, 자, while row가 5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돌려라. 처음에 지금 row와 call이 있는데 지금 0이었죠. 0인 상태에서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캐릭터 1은 a고, while call과 row 값을 비교했을 때 이제 row 값이 이제 클 때까지 돌려라 했으니까 call이 0일 때는 0까지 실행하고 out. 자, 1이 되는 순간 out이 되겠죠. 네, 로우 값이 더 커야 되니까 로우 값이 커면 여기 들어가는 건데 로우 값이 지금 작으니까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 AB, ABC, ABCD, ABCD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증가함 연산자를 해서 어떤 값을 이제 넣고 하나 증가시켜라 라고 마치게 되는 형태로 보통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천천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알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do while도 마찬가지예요. do, 그다음 실행문, 조건식이 뒤에 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 제어문이라는 게 있는데, 처리 제어문과 이제 아셔야 되는 건 break와 continue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break는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계속 돌 때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은 바로 out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처리 제어문이 되겠고요. 이제 continue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서 continue는 반복문 종료하지 않고 다시 다음 반복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장을 건너뛰고 조건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런 제어문을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if문이 조건식 참이면 다음 나온 문장 실행하고 거짓이면 실행하지 않는다. if else문은 선택적 참 또는 거짓을 구분하여 문장을 실행하게 되고요. if else if 구문은 2개 이상의 조건에 대해 참 또는 거짓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중첩 if문은 2개 이상 조건에 대해 참 또는 거짓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switch case문은 특정 사례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의 조건에 의해 여러 가지 문장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명령문이다. 자, for 구문은 먼저 초기식 조건식을 평가하여 참이면 실행, 다음으로 증가한 식을 연산하는 값으로 조건식을 평가하여 참인 동안 for 문의 루프를 반복 실행한다. 네, 다중 for문 안에 다른 for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while문은 조건식 평가한 동안 참일 동안 while 루프 내의 문장을 반복 실행하고 만약 조건식 거짓이면 루프를 빠져나오면서 실행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블록을 생략할 수도 있고요. do while문은 먼저 두 문의 실행문을 실행한 후에 조건식을 평가하여 그 결과 참이면 두 문의 실행을 반복 실행하고 거짓이면 벗어납니다. break문은 switch case문의 블록이나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의 루프를 실행한 도중에 강제적으로 블록의 루프로부터 탈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제어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continue는 for, while, do while 문과 같은 반복문에 사용되며 break는 반복문을 종료하지만 continue는 반복 종료하지 않고 다시 다음 반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학습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어 종합 문제를 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퀴즈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천천히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답을 퀴즈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